조조가 순욱에게 상자 하나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대단한 보물도 칙령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가장 오래 곁을 지킨 사람, 조조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조조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핵심 책사.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전쟁터가 아니라 그 침묵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조조의 책사 순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똑똑한 참모로 보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욱은 조조를 도운 사람이면서도 끝내 조조와 같은 끝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욱은 조조 진영에서 가장 유능한 책사가 아니라 조조가 끝내 넘어가려 했던 마지막 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욱은 처음부터 그냥 머리 좋은 문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혼란한 후한 말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입 잘 터는 사람도 많았고 전략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판 자체를 다르게 본다. 이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가 원한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칼을 잘 쓰는 장수는 많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만 보면 영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세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한 번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차지해야 하고 누굴 데려와야 하고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순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일찍부터 순욱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전장에서 직접 말을 달리는 장수는 아니지만 그 장수들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당장 눈앞의 승리보다 더 오래 버티는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조에게 순욱은 있으면 편한 참모가 아니라 없으면 진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순욱을 원했고 순욱이 자기 편에 선 순간 조조 진영은 그냥 군웅 하나가 아니라 점점 국가를 흉내내는 조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순욱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책사라고만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계책도 냈고 판단도 했고 조조 옆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조조 진영의 머리만 맡은 게 아니라 골격을 만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누굴 써야 하는지, 누굴 불러와야 하는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영을 더 크게 굴릴지 이런 부분에서 순욱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조조 곁에 붙은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도 순욱이 밀어준 사람이 많았고 조조가 혼자였다면 놓쳤을 사람들을 순욱이 먼저 보고 데려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욱은 조조 옆에 앉아서 이 전투는 이렇게 가시죠. 말하는 참모가 아니라 조조라는 진영이 사람을 모으고 판을 넓히고 허술한 군벌에서 조금씩 체계를 갖춘 세력으로 바뀌는데 중심을 잡아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욱의 진짜 무서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조조를 도우면서도 그냥 야망만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도 같이 세우려 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힘센 사람 하나가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려면 그 힘을 정당하게 보이게 만들 명분이 필요합니다. 순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단순히 칼센 군벌이 아니라 명분을 가진 중심 세력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조가 황제를 받들고 허창으로 맞아들이는 흐름도 그저 권력 노름 하나로 보면 반만 보는 겁니다. 그건 군벌 조조를 한나라 질서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고 순욱은 그 방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즉 순욱은 조조의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조 진영의 얼굴과 기준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순욱과 조조는 처음부터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후반에 갈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게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조조는 결단이 빠르고 판을 크게 보고 사람을 쓸 줄 알았습니다. 순욱은 냉정했고 질서를 받고 누가 필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알았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조조는 순욱을 단순히 똑똑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 감각이 있었던 거죠. 순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욱은 조조를 그저 난세를 틈타 올라가는 군벌 중 하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조조라면 무너진 한나라 질서를 어느 정도는 다시 붙들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조조에게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욱은 조조 개인에게만 충성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질서와 기준을 조조라는 사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필요해서 만난 수준이 아니라 한동안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움직였던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원래부터 안 맞던 사람들의 결별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맞던 두 사람이 끝에서 갈라지면 그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어긋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순욱과 조조는 정확히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욱과 조조의 갈라짐을 감정 문제나 정치 싸움처럼 단순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보면 순욱이라는 인물이 너무 작아집니다. 이 둘의 문제는 서로를 몰라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생겼습니다. 조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황제를 받든다는 명분 아래 움직였고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는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고 누구도 조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한나라의 신하로만 남을 것인가? 조조는 그 질문 앞에서 점점 더 멀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욱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순욱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정치 감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못 넘어간 겁니다. 순욱은 조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지만 그 끝이 완전히 새로운 왕조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순간 그건 자기가 처음 조조에게 기대했던 그림과 달라진다고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조는 무너진 한나라를 붙드는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한나라 위에 올라서는 사람으로는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충성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욱에게 조조는 성공해야 하는 사람인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선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조는 그 선 바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둘은 능력으로는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도 방향으로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세인데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같이 왔으면 끝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순욱이라는 인물이 드러납니다. 순욱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치 없는 이상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조조 곁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고 그렇게 깊이 관여한 사람이 현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못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순욱은 살아남기 위해 아무 기준이나 바꿔 끼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조조를 도왔지만 조조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일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질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선, 한나라라는 이름 아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욱은 조조를 미워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조조를 도왔기 때문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건 배신도 아니고 권력 다툼도 아닙니다. 더 무거운 겁니다. 같은 사람을 위해 오래 일했지만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는 같이 왔어도 여기서부터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순욱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더 아픈 이유는 조조도 순욱이 왜 그러는지 몰랐을 리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조조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순욱이 왜 멈추는지, 왜 더는 같은 표정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둘의 갈라짐은 오해에서 생긴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한 채로도 넘을 수 없었던 거리였던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모르고 싸우는 관계보다 알면서도 끝내 같이 못 가는 관계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순욱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자주 따라 붙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조가 보낸 빈 상자.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상징처럼 굳어져 있죠. 그게 사실이든 후대에 더 극적으로 다듬어진 이야기든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억 방식입니다. 왜 사람들은 순욱의 마지막을 그런 이미지로 기억할까요? 그건 순욱의 죽음이 전장에서의 최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에게 목이 잘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반란 끝에 죽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역적처럼 몰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순욱은 끝까지 조조를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조를 무너뜨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조가 가려는 마지막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욱의 마지막은 엄청난 액션 장면 대신 침묵으로 남습니다. 말이 끊기고 거리가 벌어지고 더는 예전처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공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순욱이라는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순욱은 마지막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난세에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 것보다 끝까지 안 바뀌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순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욱은 조조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으로는 이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순욱은 조조를 키운 사람이었고 조조 진영의 판을 만든 사람이었고 조조가 혼란한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욱은 조조가 끝내 넘으려 했던 마지막 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욱의 비극은 실패한 책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함께 갔던 사람과 마지막엔 같은 곳을 볼 수 없게 된 사람의 비극입니다. 조조는 더 올라가려 했고 순욱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누가 더 똑똑했고 누가 더 강했고 누가 더 현실적이었는가? 순욱 이야기는 그걸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오래 같은 길을 걸어도 끝에서는 무엇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가? 순욱은 조조의 가장 유능한 참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순욱은 조조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